수니파와 시아파. 뉴스에서 중동 갈등을 보다 보면 이 두 단어가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갈등을 설명할 때도 이 두 흐름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둘 다 같은 이슬람인데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 차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400년 전 한 사람의 후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서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이슬람은 7세기 아라비아에서 예언자 무함마드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무함마드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나자 초기 이슬람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제 공동체를 누가 이끌 것인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곧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은 공동체의 합의와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에 가까운 동료들 가운데 능력과 신뢰를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부 바크르였습니다. 결국 아부 바크르는 초대 칼리프로 받아들여집니다.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이 흐름이 나중에 수니파의 주류 전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도자가 단순히 합의로 정해질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들은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알리가 가장 정당한 후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함마드의 가문, 즉 예언자의 혈통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한쪽은 공동체의 합의를 중시했고 다른 한쪽은 예언자 가문의 정통성을 중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종교 전통의 차이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 정말 깊어지는 결정적 사건은 680년 카르발라에서 벌어집니다. 알리의 아들이자 무함마드의 외손자인 후세인이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카르발라로 향합니다. 그 앞에는 압도적인 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세인은 결국 카르발라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아파에게 카르발라는 정의로운 지도자가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후세인은 시아파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순교의 상징이 됩니다. 카르발라 이후 이 갈등은 단순한 정치 다툼을 넘어섭니다. 이제는 기억과 감정, 정통성과 억울함의 문제가 됩니다. 시아파에게 후세인의 죽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지금도 아슈라 같은 추모 의식을 통해 카르발라의 비극을 기억합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정의와 희생, 그리고 억압받은 공동체의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수니파는 무엇일까요? 수니파는 전체 이슬람 세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흐름입니다. 순이라는 말은 예언자의 전통, 즉 순나를 따른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공동체의 합의와 질서를 더 중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면 시아파는 알리의 당파, 즉 시아트 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알리와 그의 후손이 정당한 지도자라고 보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시아파는 지도자의 혈통과 영적 권위를 더 중요하게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단순히 예배 방식만의 차이가 아닙니다. 수니파는 공동체가 지도자를 받아들이는 전통이 강했고 시아파는 알리와 그 후손을 잇는 계보를 더 중시했습니다. 즉, 지도력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처음부터 순수한 신학 논쟁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후계자 문제였고 그 다음에는 권력 문제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적 해석 차이까지 더해졌습니다. 즉, 정치와 종교가 함께 얽혀 커진 갈등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갈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현대 중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아파 중심 국가입니다. 특히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시아파 정체성은 국가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수니파 중심 국가입니다.
사우디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와 메디나를 품고 있고 오랫동안 수니파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의 경쟁은 단순한 국가 경쟁을 넘어 종파적 긴장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경쟁은 중동 여러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처럼 내부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이 대립이 더 복잡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문제는 과거의 역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모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사담 후세인 시절에는 수니파 권력이 강했지만 그 이후에는 시아파 세력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종파 갈등은 정치적 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리아 내전은 단순한 민주화 시위나 독재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겹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구도도 함께 얽히게 됩니다. 예멘 역시 중동 갈등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됩니다. 이곳에서도 내부 갈등에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이 더해지면서 전쟁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종파 문제는 여기서도 정치와 군사 갈등과 얽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항상 서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은 종파 갈등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중동 문제를 수니파 대 시아파로만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계속 중요하게 다뤄질까요? 그 이유는 정치 지도자들과 국가들이 이 오래된 종파 구도를 현대 권력 경쟁에 자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보이는 중동 갈등 뒤에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계산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결국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1400년 전 후계자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됐습니다. 종교, 역사, 정치, 국가 경쟁, 지역 패권이 모두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동 갈등을 이해하려면 이 오래된 갈라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니파는 공동체의 합의로 이어진 주류 전통이 되었고 시아파는 알리와 그 후손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르발라의 비극은 시아파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날까지 중동 정치와 국제 정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슬람인데 왜 갈라졌을까요? 그 시작은 무함마드 이후 누가 공동체를 이끌 것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질문은 단순한 후계자 문제가 아니라 1400년 동안 이어진 역사와 기억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왜 갈라졌는지 중동 갈등의 뿌리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서로를 적으로 보게 되었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기는 뉴스 뒤의 세계사였습니다. 오늘의 뉴스가 어려운 이유는 어제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